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동섭입니다. 질문이 그거죠. 교육과정과 입시가 바뀐다는데 어떤 학교 가야 돼요인데 어떤 학교 가야 돼요의 대가 신동원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학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컨대 영재학교라면 그러면 뭐 중학교 때 보통 수준의 공부, 평균만큼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좀 잘하는 거 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고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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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고는 어떤가요? 외고도 뭐 대원외고는 뭐 워낙 그 우수한 학생들 뭐 몇 개 있어요. 한 4개 명도외고 정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전부 A를 맞아도 떨어진 학생이 많으니까요. 자사고 중에는 이제 여학교는 별로 없으니까 논외로 예. 하고 남학교에 있는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 지방에는 이제 광역자사고라는 게 또 많이 없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광역자사고 중에서도 휴문에 계셨으니까 휴문 네. 교장 선생님 휴문은 들어가기 어떤가요? 여기가 뭐 1.5배수 추첨원 뒤에 면접을 보는데요. 1.5배수 추첨에서 탈락만 안 된다면 면접에서는 애지간하면 뭐 휴문도 공부 안 하는 애들 많이 오거든요. 또 좀 이상한 애들 많이 오고 면접 복장을 보면 그 원래 가운을 입혀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뭐 머리에다가 이발한 걸 보니까 스크래치를 한 서너 개 딱 내가지고서 오는 학생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면접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느 학교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 대상 네. 학생이. 맞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어느 학교 가야 돼라고 물어보시니까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엊그제 그 이만기 소장님 한테 그 방송할 때 사전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어느 학교 가야 돼 질문이 80%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어느 학교 가야 돼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만 고교가 서열화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문제는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조금 개요를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질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한 10,000등 정도 학생을 말하는데요. 한 10,000등 정도라면은 그런 정도 되면은 좀 그래도 반에서 1등이나 전교에서 한 뭐 10등 안에 드는 정도를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 한번 대략 봤더니 일단 영재고를 많이 가더라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 입시가 4월 달에 시작돼서 7월 달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나 경기과학고등학교는 뭐 더욱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가는데 한성과학고등학교나 이제 경기 북과학고도 있고요. 전국에 20개 고등학교나 됩니다. 근데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일단 과학고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입시 실적 성적도 괜찮습니다. 요새 뭐 유니스트다, 뭐 디지스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과학 전문 이쪽 이공계 전문 대학이 많이 최근에 이제 켄텍이라고 하는 한국에너지공대까지 생기고요. 그 진동섭 이사님하고 며칠 전에 그 켄텍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켄텍 100명씩 뽑는데 매년 100명씩 뽑는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오고 교육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입학처도 하여튼 뭐 좋은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대학 입시 성적을 잘 내는 고등학교가 전국 자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라든지 또 서울에 있는 한화고등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을 뭐 40명, 50명씩 턱턱 보내고 있거든요. 요 전국 자사고는 전 과목 내신 성적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있고 면접도 있는데 면접의 수준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좀 어려운데 전국에 10개 고등학교가 있고요. 광역자사고, 뭐 휴문고, 세화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전국에 33개가 있는데
요거는 그 시도에 따라 가지고서 전형 방법이 좀 달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1.5배수를 추첨해서 면접을 해서 1배수를 뽑는다. 근데 1.5배수 추첨만 되면 면접은 그렇게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성적이 하나도 안 와요.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종합의견란 정도만 보고서 선발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종합의견란에 보면은 이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했구나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학생은 뭐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된다라기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종합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학군지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학군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서울 같으면은 이제 강남 학군이나 서초 학군, 또 아니면은 저쪽 강서 지역도 학군이 좀 괜찮고요. 하여튼 대구라든지 아니면은 부산 같은데 특별히 좀 진학률이 좀 높은 그런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학교들을 학군지 학교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단대부고가 있고요. 분당도 전체적으로 학군지에 속합니다. 거기 낙생고등학교가 있고, 대구에는 경신고등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의 그 농산어촌 학교가 있는데요. 공주 한일고등학교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가고, 공주 한일고 같은 경우는 만약 100명을 한 60명 정도 뽑는데, 충청도 지역에서 한 60명 정도 뽑고, 나머지 전국에서 60명 정도 뽑습니다. 남해 해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전번에 한번 갔는데 노원구에서 중학교를 나온 학생이 남해 해동고에 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렇게 전국 단위로 뽑습니다. 남해 해동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이 한 90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를 작년에 8명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진학률이 좋은 학교다. 연세대 고대까지 하게 된다 같으면은 거의 한 30% 정도가 스카이를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평준화 우수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이쪽 화성고등학교라든지 세마고등학교 이런 데가 경기 지역에 있는 비평준화 명문고등학교 중에 하나고, 서울대는 20명 이상씩 넣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중점학교라고 했는데, 강남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서울고등학교라든지 경기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을 노릴 수가 있다. 또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또 목표로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지금 진학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충 8종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보통 지금 진학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충 8종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표가 대학 순위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의대, 치의대 바로 거의 비슷한 게 이제 서울대, 일단 한의대, 또 연세대, 약대가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고려대, 수의대, 수의과대학도 고려대 수준이 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대 이렇게 세 층,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 서열을 얘기할 때 이런 정도 얘기하는데, 수시 모집 인원과 정시 모집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대부분 정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더니 이화여대까지 해서 뽑는 인원수가 한 3만 1,000명 정도 돼요. 3만 890명이니까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1,000명을 뽑으니까 36%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뽑는 것이 12,000명 정도 되니까 한 4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한 40에서 39%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 최상위권 대학도 의대라든지 보면은 3,000명 중에서 913명을 내신 성적만 보고, 또 아니면 면접을 추가해가지고서 면접과 내신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부 교과 전형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14.8%가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는 수능이냐 아니면 종합전형이냐 아니면 교과전형이냐 이렇게 세 군데로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요걸 좀 한번 보시고 요걸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대입 관점에서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대학 입시 관점에서만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 고등학교가 있어요. 특목고는 수능 안 가르쳐요. 자사고 중에서도 하나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민사고 같은 데서는 수능 안 가르쳐요. 그냥 한국의 그냥 보딩스쿨이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민사고 같은 경우는 뭐 보딩스쿨, 미국에는 보딩스쿨과 견주어도 손색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죠. 하나고도 마찬가지고요. AP 과목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거 한국 AP가 아니라 미국 AP를 직접 합니다. AP 생물학, AP 화학, AP 물리학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정도 이수했으면 서울대에서 뽑겠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나고등학교나 아니면은 민사고에서 20명, 30명, 40명씩 서울대를 수시로 합격하고 정시로는 뭐 한두 명 합격할까 말까니까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하나도 안 해주는 게 확실하죠. 일반고 중에서 과학중점학교도 종합전형에 유리해요. 왜 그러냐 같으면 수학이라든지 과학을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선택 과목인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 2 이걸 갖다 전부 이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좀 이공계 쪽에서는 알아주고 있다. 또 농산하천 자율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아까 그 남해 해동고등학교라든지 공주 한일고등학교, 공주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이런 데가 이제 농산하천 자율고등학교에 속하는데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전문교과도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많아가지고 학생들끼리 탐구 활동을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남해 해동고등학교 같은 데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굉장히 실적을 내더라. 이런 얘기가.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 학교가 있는데 대도시라든지 중도시에 보면 전교 학생 수가 이제 300명, 400명 이런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짜리가 10명, 15명씩 나와요. 뭐 400명 정도 되면 16명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신 성적 잘 받아서 한 1.5등급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든지 연세대 학추나 뭐 고대 학추 같은 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으로 최우수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중심 이거는 뭐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수능 중심.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이쪽 그 국회의원들이 서울대 입학본부한테 이제 수시에 몇 명 합격했고 정시에 몇 명 합격한 그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작년에 효은고등학교는 수시에 3명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이 정시에 37명이 등록.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 다 정시로 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수능으로 한다는 얘기죠. 세화고등학교도 수시에는 3명 합격하고 정시에 37명 합격했더라고요. 단대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대부고가 옛날에는 수시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 강남 쪽에서 수시학교 내신 잘 받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저같이 이제 진학 활동을 많이 했던 오장원 선생님이 단대 소고에서 단대 부고로 교장으로 오셨는데 이번 취임식에서도 대학 입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대부 같은 데도 학군지에서 좀 진학률이 좋은 학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강남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의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인데 등급으로 표현됐습니다. 내신 4등급짜리가 뭐 1.2등급이나 내신 3.3등급 정도 된 애가 전부 1등급 받고 수능 등급보다는 내신 등급보다는 수능 등급이 훨씬 더 유리하다. 여기 강남 쪽에서 4등급 하면서도 서울대 가는 애들이 정시에 돼요. 수시에서는 숭실대도 떨어질 정도 내신 성적이고 학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4등급 정도 되면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거든요.
이런 학생들한테 학생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잘 써줄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은 숙제도 안 해온 아이들이거든요. 수능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지금은 서울대 정시에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2점 내지 심하면은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하는데 내신 성적이 한 2등급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내신 성적이 뭐 3등급, 4등급, 5등급짜리가 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다는 얘기가 안 쓰여져 있어.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수능 과목에 관계되는 과목만 선택했어. 그러면 CC를 받으면은 거의 뭐 3점 이상 깎이게 되니까 3점 가까이 깎이게 되니까 이거 그 서울대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쪽 학생들 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상당히 그 학교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요거 세화고등학교하고 휘문고등학교 2020년서부터 2023년까지 의학학 계열이라든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요 보면은 202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세화고등학교 보면 서울대를 28명 21년에 보냈다가 22년에는 44명 보냈고요. 합격을 시켰고요. 이건 세화고등학교 발표한 거고 서울대가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휴문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에는 27명밖에 못 넣는데 22년에 39명 그리고 23년에는 50명이 합격했대요. 이 중에서 10명은 다른데 등록을 해가지고서 40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요거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블라인드 전형되고 블라인드 전형 이제 2022년에 블라인드 전형이 도입됐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도입이 됐느냐 할 것 같으면 정시 40%가 도입이 됐어요. 2022년에. 그리고서 수능에 강한 강남 자사고들이 서울대 숫자든 의대 숫자든 연고대 숫자든 굉장히 많이 늘렸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같으면은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정화 방안, 대학 입시 공정화 방안이 강남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교 선택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의대에다가 진로를 설정했다 같으면은 의대에 염두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의대 입시는 수능과 관계가 깊거든요. 전국에서 수능과 관계없이 뽑는 인원수가 200명이 채 안 돼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수능을 안 보고 연세대에서도 저 중앙대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부 몇 명씩은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 선발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 숫자가 3,000명 중에서 200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수능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의대를 가려면은 수능을 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성적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 성적 가지고 중학교 때 만약 그 외대 부고를 가게 되면은 한 5등급 받을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옆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가면은 1등급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1등급 받을 수 있는 현대고등학교 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교육과정을 고려한다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세종과학고등학교나 한성과학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완을 다 배워요. 이게 과학완 배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단계에서 통합과학하고 숫자 안 배우고 바로 거기 과학완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돼가지고서 과학완에서 전부 망가지게 되면 2학년 때 배우는 심화 과목이나 고급 수학이나 고급 물리학 같은 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반드시 좀 고려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대입 전략도 역시 고려를 해야 된다. 내 대입 전략은 논술이다, 특기자다, 아니면 종합전형이다, 교과전형이다 고려해가지고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고등학교가 종합전형에 유리하고 어떤 고등학교 교과전형에 유리한지 고려를 하라 이런 얘기고요. 면학 분위기를 고려해야 된다. 이거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운 학교가 좋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학부모님들 중에
첫 번째가 면학 분위기다. 두 번째가 진학 실적이다. 세 번째가 내신에서 내가 얼마나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다음 통합거리다. 이렇게 네 가지가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그 학부모님들 신경 쓰는 쪽이죠. 그리고 이제 뭐 특색 프로그램이다. 공립이다, 사립이다 이런 건 보지도 않는데요. 또 학교도 관리, 학생들 뭐 그냥 관리를 너무 엄격하게 한다, 또 좀 풀어준다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면학 분위기와 진학 실적이더라.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 잠실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인문계인데 그 학생도 혼자 공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야, 이게 수능이 혼자 공부하고서도 충분히, 예전에 보면은 뭐 지금 국토부 장관은 원희룡 이 양반 대전 대기고등학교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학력고사 그때 만점 맞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어려웠는데, 완전히 자기 혼자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혼자 공부해서도 충분히 만점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역량이 되면은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애들이 3개, 4개 이렇게 틀려가지고 1등급 받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틀리는 문제수를 갖다가 한 개라도 좀 줄이려면은, 어떤 그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좀 어렵겠더라.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구의 유형과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가 되었는데,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시고 마치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평가를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나를 좀 제대로 좀 알고,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고등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몇몇 고등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맘스쿨이나 뭐 이런 뭐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 꽤 있거든요. 그런 자료 같은 거를 좀 활용해서 학교 내부 사정을 최대한 취재를 하고 정보를 모아가지고 선택을 하면은 17살에서부터 20살까지 3년간 행복하게 또 재미있게 또 대학 입시도 성공하는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